안녕하세요. 마카오 락입니다. 이번 영상은 물가 비싸기로 악명 높은 이 마카오에서 일주일 동안 하루 100불로 살기라는 컨텐츠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마카오 마트 물가 체험이라는 주제로 대략적인 마카오 마트 물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 역시 간접적으로 마카오의 물가를 체감할 수 있는 두 번째 물가 체험 시리즈의 연장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일주일 동안 하루 100불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일주일 동안 하루 100불로 살기 첫 번째 날인데요. 일주일에 중간을 4일차로 보고 앞에 3일차까지는 여행객의 입장에서 살아보려 합니다. 이왕 하루 100불로 살아보는 거 구독자님 혹은 마카오를 놀러 오시는 분들에게 식당과 같은 정보까지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준비를 하였으니 재밌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광지 주변에 식당을 기준으로 삼아서 돌아다닐 계획이고요. 최대한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곳들을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루 100불이 면 가성비 식당밖에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바로 성바울 성당입니다. 마카오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이자 여행객들이 반드시 방문하는 필수 코스이기 때문에 관광객의 입장으로 이 성바울 성당 부근에서 소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바울 성당에 도착을 했고요. 바로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일인데도 휴가철이라 사람이 굉장히 많네요. 성바울 성당 보시면 여기 스타벅스 기준으로 우측으로 가시면 됩니다. 초우산 거리라서 예쁜 거리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방문한 식당이 그쪽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가보시죠. 푸드트럭 컴퍼니라고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 앞쪽 문이 막혀 있어서 이렇게 뒤쪽으로 돌아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정문이고요.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방문한 푸드트럭 컴퍼니는 퓨전 포르투갈 식당입니다. 포르투갈인 사장님이 직접 운영을 하시며 사장님이 손수 인테리어를 한 디자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양한 메뉴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제가 사전에 이미 정해놓았던 메뉴는 바로 마카오식 햄버거인 쭈빠빠오입니다. 한 끼 식사에 10,000원을 훌쩍 넘겨야 하는 마카오에서 38불이라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마카오에는 세기 카페라는 가장 유명한 쭈빠빠오 체인점이 있는데 돼지갈비를 통으로 튀겨 햄버거를 만드는 전통 방식이 아닌 수제 양념을 버무린 채 썬 돼지갈비가 소관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쭈빠빠오와는 다르게 부드러운 식감에 진한 육향이 올라오는 매력적인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킥은 바로 매운 소스입니다. 주문을 하면 사장님이 매운 걸 원하냐고 물어보시는데 꼭 매운 걸 좋아한다고 말씀하시고 저 소스와 함께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살짝 느끼할 수도 있는 돼지고기의 맛을 잡아줘서 물리지 않고 끝까지 맛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푸드트럭 컴퍼니는 날씨가 더운 날 제가 간단하게 맥주 한잔하러 자주 오는 곳인데 오늘 예산상의 문제로 다른 메뉴를 시키지는 못했지만 초리조 햄과 빵 혹은 옥토퍼스 샐러드와 빵의 조합으로 맥주 한잔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정말 맛있게 먹고 나왔고요. 제가 두 번째로 저녁으로 계획한 식당은 여기 식당 나오셔서 왼쪽으로 쭉 가시면 바로 나옵니다. 여기 포장해 갈 두 번째 식당이 두영기라고 정말 찐 로컬 맛집인데 역시 사람이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먹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포장을 좀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영기는 광동식을 전문으로 하는 로컬 식당인데 이곳의 자랑으로는 죽과 창펀이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올 때마다 깐차오 니우허를 즐겨 먹지만 점심으로 돼지고기가 들어간 빵을 먹어서 이번에는 밥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소고기가 들어간 광동식 카레를 선택하였습니다. 라오반, 라오반, 제가 까리 뉴난판 다밥 이거. 다밥 이거. 谢谢.谢谢，拜拜，老板。哎，拜拜。
예? 이렇게 포장도 다 했고요. 집에 가서 좀 데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성바오 성당 부근 말고도 세나도 광장에 있는 웡치케이의 완탕면과 무이의 굴국수도 가성비 좋은 맛있는 음식이지만 한국 분들에게 이미 너무 알려진 곳이어서 굳이 방문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랜만에 허유산에서 망고 관련된 디저트를 먹고 싶은데 지금 예산이 안 되네요. 여기는 과감히 포기하겠습니다. 디저트를 사러 왔는데요. 허유산 망고는 못 먹었지만 역시 마카오를 상징하는 에그타르트 하나 구매하러 왔습니다. 로드스토어라는 가장 유명한 에그타르트 집도 있지만 그 다음으로 유명한 게 한국 분들도 많이 아시는데 마가렛 카페라고 여기서 하나 구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딴타 야오 이크.谢谢. 마지막 남은 6불로 맥주를 사러 왔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얼빈 맥주가 6.9불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0.9불만 덜 썼어도 되었는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다행히 중국 하이쭈 맥주가 5.5불에 판매하고 있어서 한 캔이라도 마실 수 있다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계산을 하였습니다. 0.5불 남았네요. 이제 집에 돌아와서 씻고 밥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좀 식어서 좀 먼저 데워오도록 하겠습니다. 소 갈비 부분을 사용해서 카레처럼 요리한 건데 여기 마카오에서 유명한 음식 중 하나이거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가 연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한국식 카레 느낌은 아닌데 살짝 이제 중국의 향이 첨가되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매력이 있습니다. 이 마카오식 카레든 인도식 카레든 일본식 카레든 한국식 카레든 카레는 정말 다 맛있는 것 같습니다. 두영기 이 식당이 아까 식당에 방문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현지 이 로컬 분들한테는 굉장히 인기 있는 식당이어서 세나도 광장 이 성바오 성당 오시면 이 식당 한 번 정도는 방문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집에 냉장고에 있던 걸 하나 가지고 왔는데 김치입니다. 사실 이 100불에 포함되지 않은 김치긴 하지만 카레 김치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김치 하나 정도는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디저트로 사온 마가렛 카페 에그타르트를 안주로 삼아 맥주 한잔 하며 하루 100불로 살기 첫날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날은 집 근처인 타이파 빌리지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타이파 빌리지를 찾는 한국 관광객분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지만 이곳은 특히 백종원 선생님이 방문한 가성비 식당들이 모두 몰려있기 때문에 이 가성비 식당들을 방문하여 구독자분들께 소개해드리면 좋겠다는 취지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점심, 저녁, 디저트까지 모두 해결을 할 예정인데 타이파 빌리지 계단 옆 타이거 슈거를 바라보는 이곳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면 점심과 저녁을 해결할 수 있는 식당들이 있으며 오른쪽으로 가면 디저트를 파는 식당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방문할 곳은 왼쪽으로 약 15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쪽에서 좌측으로 돌아 끝까지 가시면 됩니다. 오늘 점심을 먹을 곳은 바로 원꺼 카페의 메이실입니다.
백종원 선생님이 정말 맛있게 드셨던 차찬팅 식당인데 점심시간이 지난 2시 정도에 방문을 하여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백종원 선생님이 이곳에서 드신 음식은 소고기 마카로니 스프와 엑소 새우창펀 볶음인데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마카로니 스프를 그리 선호하지 않아서 저는 엑소 새우창펀 볶음 하나를 주문하였습니다. 엑소장 차오샤 미창펀 이거 이거 찍고 얇은 쌀피로 만들어 우리나라의 떡볶이 개념의 음식으로 보셔도 되는데 보통 딤섬집에 가면 이 창펀을 삶은 후 간장 베이스로 부어 먹는 게 대부분인데 이곳은 비법 엑소 새우장과 피망, 양파와 같은 야채와 함께 볶아서 나오는 게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맛은 쌀피의 쫄깃쫄깃한 식감과 채소의 아삭한 식감, 그리고 무엇보다 이 비법 엑소 새우장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얇게 다진 새우가 들어간 이 엑소 새우장에 창펀뿐만 아니라 면과 밥을 볶아도 정말 맛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싫어할 수 없는 라조장까지 추가하여 먹으니 느끼한 맛까지 완벽하게 잡아줬습니다. 백 선생님이 이 식당을 괜히 칭찬한 게 아니라는 것을 느끼며 맛있게 한 끼 해결하고 다음 일정을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맛있다. 이곳은 아침 7시에 오픈하여 오후 5시면 영업을 종료하니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포장해서 저녁으로 먹을 곳이자 백종원 선생님이 두 번째로 방문했던 식당은 원커 카페 메이실에서 나오셔서 좌측으로 약 300m 직진으로 쭉 가시면 보실 수 있는 희령 카페입니다. 백종원 선생님이 방문하시기 전부터 이미 현지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었던 차찬팅 식당인데 점심시간이 지나고 가서 역시나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포장할 메뉴는 깐미엔츠 뉴로판이라는 음식인데 백종원 선생님이 한국에 가져가서 장사를 해보고 싶다라는 평을 받기도 한 요리입니다. 음식에 대한 소개는 집에 가서 저녁으로 먹을 때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깐미엔츠 뉴로판 이거 다바 要袋子속단吧 OK Thank you 네, 好的谢谢이 희령 카페는 식사 시간대 방문 시 웨이팅 시간이 정말 기니 식사 시간을 피해서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다빙이라는 차찬팅에서 디저트를 포장해 갈 건데요. 타이거 슈거 기준 오른쪽으로 약 300m 쭉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7불밖에 남지 않아 디저트 구매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이번 기획이 백종원 특집인 만큼 구독자님께 백종원 선생님이 드신 디저트의 가격 및 비주얼을 보여드리면 좋겠다는 취지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래도 하루 100불로 살아야 하는 만큼 잔액인 7불어치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다빙은 희령 카페와 마찬가지로 마카오 현지인이 정말 많이 방문하는 한국의 김밥 천국과 같은 식당입니다. 디저트 외 제가 크로와상 샌드위치와 햄버거를 자주 먹으러 오는 식당으로 타이파 빌리지를 방문하신다면 한 번쯤 오셔서 드실 만한 식당입니다. 백종원 선생님이 이 식당에서 드신 디저트는 바로 피넛버터 토스트입니다. 빵 위에 뿌려져 나오는 피넛버터 소스의 고소함과 달콤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디저트인데 맛과 비주얼은 집에 가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我要这个粒粒花生西多士一个打包绿花生西多士一个。啊 이제 집에 가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먹으려고 포장한 희령 카페 깐미엔츠 뉴로판 좀 데워왔고요. 비주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계란을 치워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간장 베이스에 다진 소고기와 튀긴 감자를 넣어서 볶은 요리인데요. 우리나라 장조림 맛이 나서 한국 분들한테는 입맛에 안 맞을 수가 없는 아주 인기 음식이거든요. 역시 김치와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을 해와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어 튀기듯 볶은 소고기와 감자의 본 식감이 아닌 점은 살짝 아쉬웠지만 은은한 간장의 불향은 여전히 식욕을 돋구었습니다. 이 메뉴는 볶은 소고기 장조림과 같은 맛으로 여행 중 로컬 음식을 잘 드시지 못하는 분들에게 속어로 일명 안전빵 같은 요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피넛버터 토스트 디저트를 먹어볼 텐데요. 비주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늘 컨셉이 백종원 선생님께서 다녀간 식당이라는 컨셉이 있었기 때문에 100불이 초과하였지만 그래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백종원 선생님이 드신 게 어떤 음식인지 이런 비주얼적으로라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오버를 해서 사용을 했지만 그래도 저희 취지가 하루에 100불로 살기이기 때문에 이거 2개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추 100불이 맞거든요. 2개만 한번 맛보도록 하고 나머지는 룸메이트에게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넛버터라 그래서 땅콩도 수북히 뿌려져 있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피넛버터, 설탕 그리고 시럽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도저히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맛입니다. 근데 다만 너무 단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못 드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너무 피곤하고 당 떨어진 날 가끔 한번 먹기에는 좋은 것 같으니까 마커 한번 오셔서 당이 좀 떨어졌다 하시면 추천드리는 디저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먹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아. 나머지는 룸메이트한테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도 이렇게 무사히 잘 마쳤고요. 3일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날이 밝아왔습니다. 관광객의 입장으로 하루 100불로 살기 마지막 날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정말 고난도의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마카오를 찾으시는 많은 관광객분들이 관광지 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곳은 바로 호텔이라 생각하는데요. 마카오의 자랑이자 가성비 좋기로 소문난 이 특 5성급 호텔들이 밀집해 있는 코타이 스트립에서 하루 100불로 살기에 도전하려 합니다. 사실 시작 전부터 많은 난관이 예상되지만 제 스스로도 너무 궁금하여 한번 도전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마침 아침부터 일이 있어 갤럭시 호텔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호텔 내에서는 그래도 식비가 저렴하고 많은 식당들이 밀집해 있는 푸드코트를 선택하여 방문하였습니다. 아침을 먹지 않는 저에게는 단순 계산으로 점심 저녁으로 50불씩 2끼만 해결하면 된다는 마인드로 식당을 찾아 나섰는데요. 식당을 돌아다니며 메뉴판에 적혀있는 가격들을 보니 쉽지 않은 도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갤럭시 푸드코트는 카지노 멤버십 카드가 있으면 10%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저녁은 추후에 생각하기로 하고 당장 먹고 싶은 메뉴를 선택하여 먹기로 하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식을 먹고 싶었지만 그래도 예산을 생각해야 하기에 한국 분들도 많이 즐겨 드시는 일본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페퍼런치에서 아침 겸 점심을 때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페퍼런치는 불에 달군 뜨거운 철판 위에 소, 돼지, 닭고기 등의 고기류와 밥을 얹어 소스와 함께 먹는 일본식 철판 요리입니다. 마카오에 온다면 꼭 먹어봐야 하는 요리는 아니지만 한국인 입맛에도 잘 맞고 호텔 내에서는 그래도 저렴하고 가볍게 한 끼 때울 수 있는 요리입니다. 저는 가장 저렴한 비프 페퍼 라이스를 주문하였는데 갤럭시 멤버십 카드 할인을 받아 55불에 계산을 하였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철판 위에 고기와 밥이 익어가는 소리가 식욕을 자극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뜨거운 철판 위에 소이 갈릭 소스를 부어 살짝 불향을 입힌 후 고기와 밥을 모두 섞어 볶음밥의 형태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누룽지와 같은 식감의 밥과 간장향을 밴 고기와의 궁합이 생각보다 꽤 괜찮았습니다. 맛있게 먹고 있는 와중에도 45불로 코타이 스트립 내에서 저녁을 해결해야 한다는 막연한 걱정이 있었지만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식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마침 업무가 베네시안 호텔에서 종료가 되어 베네시안 호텔 내에서 저녁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베네시안 푸드코트에 왔는데요. 휴가철이라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쑥 둘러보면서. 베네시안 푸드코트는 마카오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기 때문에 선택지가 좀 많을 것 같긴 한데 한번 가격대를 제가 좀 보겠습니다. 싸야 7, 80불 수준인데 역시 극악의 난이도입니다. 45불이 아니라 50불로는 밥이나 면 형태의 완전한 한 끼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한 40불이면 먹을 수 있는 불국수도 호텔에서는 비싸게 판매를 하고 있어서 티모안이라고 유명한 딤섬집인데 이런 만두 같은 딤섬 단품 아니면 먹을 수가 없네요. 지금 45불 남았는데 이 콘지 죽을 먹을 수 있는데 이거는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센즈 멤버십 카드 할인도 안 돼서 50불 이내에 먹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여기는 마땅히 선택지가 없어서 다른 호텔 푸드코트를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다가 파이브 가이즈를 봤는데 이 마카오 파이브 가이즈는 줄을 쓸 필요도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데 이번 챌린지 동안은 언감생심 꿈도 꿀 수가 없네요. 이곳은 나중에 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파리지앵 푸드코트 역시 센즈 멤버십 카드 할인 혜택이 없었으며 베네시안과 마찬가지로 보통의 메뉴가 평균 60에서 70불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기에 바로 옆 스튜디오 시티 호텔 푸드코트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스튜디오 시티 푸드코트는 오픈을 한 상점의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쉐라톤 쪽 푸드코트로 넘어가야 하나 하는 순간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대환 수작방이란 식당인데 대부분의 메뉴가 50불을 넘지 않았고 제 잔액에 딱 맞는 45불짜리 메뉴도 많이 있구나 하는 찰나 스튜디오 시티 직원가였습니다. 실망한 마음으로 정식 메뉴판을 보는데 그래도 꽤 저렴한 메뉴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중 제 예산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발견하였는데 신선한 채소탕면, 이름만 들어도 구미가 당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호텔 푸드코트를 가볼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 가격대로는 어차피 먹을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 결국 이곳에서 샌드위치 하나를 주문하여 먹기로 하였습니다. 要一个这个三文治，这35块吗？好的，这一个。 제가 주문한 샌드위치는 스팸 계란 샌드위치였는데 계란 사이로 고수가 들어가 있어 깜짝 놀랐지만 그냥저냥 한 끼 때우기에는 충분하였습니다. 이 샌드위치는 2번은 먹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시티에서 돌아오는 길은 너무 피곤해서 버스를 탔습니다. 3원이 나왔고 마지막 7원이 나왔는데 샌드위치로는 배가 안 차가지고 라면을 조금 보러 왔는데 제발 제 기억에는 7원 미만이었는데 신라면 7원입니다. 딱 됐습니다. 샌드위치로 채워지지 않은 허기짐을 라면으로 채우며 코타이 스트립 내에서는 100불로 하루 살기가 정말 힘들다는 것을 느끼며 3일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 감사드리며 4, 5일차 영상을 담은 2번째 에피소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카오 여행에 대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카오 락이었습니다.